네, 구독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잔태입니다. 네, 오늘 영상은 저희 구독자분들께서 질문해 주셨던 몇 가지만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리려고 카메라를 켜봤습니다. 네, 첫 번째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떤 분께서 충전 카드 종류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면 좋을 것 같다 라고 말씀 주셔서 저도 한번 이렇게 다시 꺼내 봤어요. 일단 들어가기 전에 충전 카드는 이쪽 콘솔 트레이에다 놓으실 텐데, 제가 용품 영상에서 말씀드렸었죠. 여기 트레이는 카드가 세로로 꽂히는 거를 꼭 V84 권장드립니다. 그래야 카드 뽑을 때 편하거든요. 카드가 이렇게 누여져 있으면 걔네가 겹겹이 쌓여 있어서 꺼낼 때 좀 불편해요. 여담은 그 정도로 하고요. 카드는 지금 제가 총 몇 개가 있냐면 9장이 있더라고요. 9장이 있는데 그 중에 3개는 세차 카드입니다. 충전 카드는 그래서 총 9장 중에서 세차 카드 3개를 빼고 6장이 있어요. 6장이 있는데 이 정도면 여러분들 좀 많다 생각하나요? 적다 생각하시나요? 네. 적정한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일단 안 쓰는 카드를 빼놓은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여기도 같이 그냥 쌓아놓고 필요할 때마다 쓰는데, 어떤 걸 필수로 좀 써야 되는지 순서대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충전하는 빈도수에 따라서 가장 중요한 건데, 빈도수 무조건 제가 충전 영상 때 말씀드렸었죠. 집밥이 1순위고요 집밥이 90%가 항상 넘어가요. 저는 지금 거의 그 캠핑이나 여행 갈 때 그때 잠깐씩 이제 DC 콤보죠, 급속 충전할 때 빼고는 거의 집밥만 사용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실 거예요. 근데 집밥 카드 결국에는 그게 1순위라는 거죠. 근데 저는 집밥에 카드가 없어요. 저는 파워큐브 이동형 충전기를 사용 중이기 때문입니다. 네, 생긴 건 이렇게 생겼어요. 되게 주유기처럼 생겼죠. 저도 생각하면 꽂을 때마다 주유기 꽂는 것 같은데, 얘는 카드가 없고 이 기계 자체를 태그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충전 카드라고 생각하는 건 걔가 결제가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태그하는 키라고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요? 우리 현관 키도 카드 키로 되어 있는 키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카드 키가, 현관 키가 결제 기능이 뭐 있거나 이런 건 아니니까. 다시 돌아와서 이동형 파워큐브 이동형 요 충전기는 그 안에 이렇게 태그가 내장돼 있어서 카드는 필요 없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전집이 에버온을 썼었어요. 그래서 에버온 카드가 하나 있습니다. 집밥 카드죠. 집값은 아니고 집값은 좀 올라가야 되는데, 집값은 아니고 집밥 카드는 여러분들이 필수로 구비하셔야 해요. 그런데 거기서 바로 질문 나올 수 있거든요. 뭐냐면 처음에 제일 헷갈리시는 거, 두 번째 카드랑 연속해서 말씀드릴 건데, 두 번째 제가 설명드리려는 카드가 환경부 카드예요. 환경부 카드는 로밍 카드라고도 합니다. 제가 아까 DC 콤보 충전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결국 급속 충전기들은 집밥 사업자들하고 되게 다르거든요. 뭐 환경부도 있고, 뭐 한전도 있고, 뭐 시그넷도 있고, 되게 많아요. SK 일렉링크도 있고 많은데, 각각 회사들 카드를 만들 수도 있지만 굳이 그렇게 만들기에는 너무 많거든요. 그리고 맞출 수도 없어요. 어떤 휴게소가 뭔지, 내가 어딜 여행 갈지 맞춰서 전부 다 급속 충전기 사시려면 정말로 10대 개 필요할 건데, 그러지 않기 위해서 그냥 한 잔짜리 로밍 카드를 쓰는 거죠. 로밍 카드는 그냥 그 카드를 쓰면 다 모든 충전기 회사 다 거의 충전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제가 집밥 카드랑 왜 이걸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느냐, 그럼 그 질문 하시거든요. 로밍이 다 되는 거면 그럼 집밥도 그냥 환경부 카드 하나로 하면 되지, 뭐하러 여러 가지 만드냐, 하나로 다 된다면서 할 텐데, 그 브랜드에 맞는, 집밥이 예를 들어 저는 에버온이었잖아요. 그 브랜드에 맞는 카드로 하고 회원가입을 하셔야지 회원가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환경부 카드, 로밍 카드는 최고가로 측정이 돼요. 거기에 차이점이 있죠. 주유소는 어딜 가나 그냥 정해진 그 기름값으로 카드 뭘 쓰더라도 결제하는데, 그게 아니라 충전기는 사업자들마다 다 단가가 달라요. 단가가 다른데 거기에 쓰는 카드는 자기 카드로, 그 회사 카드로만 써야 그 회사의 최저가, 즉 회원가로 사용하실 수 있다. 그리고 환경부 로밍 카드로 쓰면 348원인가요? 거의 맥시멈 가격으로 단가가 매겨져요. 차이가 큽니다. 그래서 집밥 카드는 당연히 그 회사 카드를 쓰시는 게 좋고, 환경부 카드는 여행 가실 때, 외부 가실 때, 급속 충전기 이용하실 때를 위해서 필요하다. 그렇게 하면 벌써 2개 됐죠. 2개, 카드 2개. 거기에서 저는 집밥 카드는 그렇게 하나만 있었고요. 로밍 카드가 제가 2개가 더 있어요.
로밍카드는 처음에는 EV 인프라라는 앱을 썼었어요. EV 인프라 앱을 썼고 거기에서 카드를 하나 신청해서 썼고, 최근에는 일렉링크를 또 하나 또 가입도 하고 카드도 신청해서 받았죠. 그렇게 로밍카드가 총 3개예요. 근데 로밍카드도 그 2가지 회사를 신청해서 쓴 이유가, 거기서는 포인트를 줬었어요. 포인트를 되게 많이 해요. 그게 우리 사용자 입장에서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결국 전기차 충전소를 찾는 어플인데 거기에서 이렇게 충전, 결제 서비스까지 운영을 하고 있고, 그 사업자들이 처음에 런칭하고 막 프로모션들을 되게 많이 합니다. 뭐 예를 들면 명절에 충전하면 충전한 금액 그대로 포인트로 돌려주거나, 아니면 뭐 어떤 특정 공휴일에 충전하면 10,000원까지는 공짜로 해주거나, 또는 10,000원까지 결제하면 그거를 또 포인트로 주거나, 그런 식으로 포인트를 굉장히 많이 줬었어요. 근데 10,000원이면 지금 앞에 기름 떼는 차들 많이 가는데 우리 주유소 가서 10,000원 넣은 적 없잖아요. 근데 급속 충전으로 어디 잠깐 쉬면서 10,000원 충전하면 꽉 채울 수 있는 양 정도 되거든요. 물론 뭐 제로에서 또는 20%에서 꽉 채우는 양 정도까지는 아니겠지만, 가다가 중간에 잠깐 채울 때 한 8,000원, 만 몇천 원 정도면 한번 채우고 갈 수 있는 양 정도가 돼서 적은 게 아닙니다. 네, 그래서 저는 로밍카드를 환경부 포함해서 총 3개를 쓰고 있다. 그렇게 2번째, 급속 충전이나 여행을 위한 로밍카드 말씀드렸었고요. 그리고 3번째는 중요도 순서대로 갑니다. 회사밥 카드. 전 회사밥 카드가 또 2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총 카드가 6개인 건데, 회사밥 카드가 2개인 이유는 주차장을 옮겼어요.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썼던 주차장에서 있던 충전기, 거기 거도 받아서 신청해서 카드를 받아서 사용을 했었고, 그 브랜드가 차지비였고요. 그리고 지금 회사 주차장에 여기에 있는 해피차저, 이 카드도 제가 신청해서 받아서 쓰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완속으로는 집 밖과 회사 앞에서 총 3개 카드, 그리고 급속용으로는 환경부와 로밍카드 2개 포함해서 로밍카드 3개, 이렇게 총 6개를 쓰고 있습니다. 네, 그 정도면 어디 가서 카드가 안 되는 건 거의 없어요. 거의 없고, 당연히 집밥이나 회사밥은 지정되어 있는 브랜드 쓸 거니까 괜찮고, 말씀드리는 건 여행 가실 때 또는 급할 때 급속 충전기 DC 콤보 운영하실 때는 로밍카드 한두 개 있으면 거의 다 되고요. 그리고 요즘에 더 좋아진 건 앱들이 QR로 충전하는 기능들이 되게 잘 되더라고요. 저도 직전에 캠핑 갔을 때 SK 일렉링크 거를 이마트 가서도 SK 일렉링크로 급속 충전을 하고, 휴게소에서도 SK 일렉링크를 썼는데, 자꾸 말하니까 제가 무슨 광고하는 것 같은데 광고는 당연히 아니고, 마침 많이 깔리고 있더라고요. 근데 QR로 충전이 되게 잘 됐어요. 앱 자체로 QR을 딱 찍으면 그 기계에서 자동으로 저를 인식해서 바로 그냥 꽂으면 충전이 됐던 그런 경험이 있어서, 앱은 한 2개 정도는 깔아두세요. 뭐 앱 까는 건 돈 드는 거 아니니까. 그리고 그 앱에서 카드 신청하면 그냥 가만히 있다 보면 날라오거든요. 그 정도 2개만 해도 저는 환경부 없어도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충전카드는 그렇게 한 4장에서 6장 정도가 그냥 일반적으로 사용해도 갖고 다니는 수준이 될 거다. 이 정도만 갖고 다녀도 어떤 급속 충전기든 어떤 완속 충전기든 충전은 전국에 다 되실 거다. 그리고 하다 안 된다? 테슬라는 슈퍼차저도 가시면 된다 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2번째는 업데이트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업데이트 영상은 제가 따로 만들진 않았었고, 프리미엄 커넥티비티 영상을 찍으면서 업데이트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라고 말씀드렸더니, 아직 출고 전이시거나 출고하셨는데 업데이트를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은 좀 헷갈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리플을 주셔서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일단 업데이트는 핸드폰 업데이트하고는 좀 구분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 뭐 아이폰을 쓰시던 갤럭시를 쓰시던, 요즘 뭐 또 논란이 되더라고요 갤럭시. 저 갤럭시인데, 아무튼 업데이트는 핸드폰에서 업데이트는 자동으로 되는데, 뭐가 자동으로 되냐면 파일 다운로드 받는 건 자동으로 돼요. 그런 다음에 업데이트 설치할 거냐라는 거는 물어보죠. 근데 그거 설치할 때는 막 핸드폰 꺼지고 그동안 안 되니까 잠깐 내려놓고 안 쓰죠. 제가 왜 다운로드를 말씀드렸냐면, 지금 테슬라에서의 업데이트는 그렇게 2가지를 다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돼요. 파일을 다운로드 받는 것도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해요. 뭘 해줘야 되냐, 여기에 제 영상 다시 올려드릴게요. 이렇게 노란색 버튼으로 업데이트 왔으니까 나를 빨리 연결시켜줘 라고 표시를 합니다. 노란색 다운로드 화살표 버튼이 있으면 업데이트 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때는 뭘 해줘야 되냐면, 이 차에 와이파이를 연결해줘야 돼요.
저도 이거는 좀 정보 정정을 받아서 다시 마침 영상으로 말씀드리는데요. 프리미엄 커넥티비티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업데이트는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프리미엄 커넥티비티, 발음이 너무 그 구독을 끊은 지가 꽤 오래돼서 잊어먹고 있었는데요. 여러분들이 프리미엄 커넥티비티를 구독을 하시든 안 하시든 무조건 업데이트는 얘를 핸드폰 핫스팟으로 연결하시던 또는 뭐 라우터라든가 다른 방식으로 이 차를 와이파이로 연결해야지 그때 파일이 다운로드 된다고 합니다. 아마 다운로드 용량이 몇 기가가 돼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노란색 버튼이 떴다 그럼 얘를 핸드폰 핫스팟이나 다른 방법으로 와이파이로 연결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다운로드를 합니다. 다운로드는 말 그대로 다운로드니까 그냥 저는 이렇게 출퇴근길에 걸어놓고 하거든요. 근데 그 다운로드 시간도 꽤 걸려요. 짧게는 한 20-30분에서 길게는 또 한 40-50분 걸립니다. 그리고 중간에 다운로드 받다가 뚝 멈추고 한참 동안 안 되는 경우가 꽤 많거든요. 그건 뭐 특별한 에러나 이슈는 아니에요. 그냥 계속 그런데 이유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다운로드는 시간이 꽤 걸린다 해서 그것 때문에 물어보시더라고요. 다운로드 시간이 꽤 걸리니까 뭐 출퇴근길에 걸어 놓으셔라 했더니 그러면 저는 출퇴근 시간이 이렇게 길지 않은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나는 출퇴근 시간이 20-30분밖에 안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하나요? 말하다 생각해보니까 20-30분 출퇴근 거리라도 그냥 그때 걸어놨다가 끊고 다시 연결을 해도 출근 때 20분 다운로드 받다가 한 반 받았는데 끊고서 다시 회사 올라갔다 퇴근할 때 또 20-30분 받는다 그렇게 연결해도 되긴 돼요. 그것도 방법이네요, 말하다 보니까. 네, 어찌됐건 그런 식으로 일단 다운로드를 먼저 하신다. 다운로드는 이렇게 운행할 때 다 됩니다. 다운로드를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은 설치를 하셔야 돼요.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핸드폰에서 업데이트 설치하시겠습니까? 업데이트 설치랑 똑같아요. 그래서 얘는 그래도 좀 편한 건 다운로드가 다 되면 팝업으로 이렇게 이 화면에서도 보여주고요. 그거는 정차했을 때 보여주고 그리고 앱에서도 앱에 딱 들어가면 맨 위에 바로 이렇게 보여줍니다. 업데이트 설치를 할 거냐고. 그래서 제가 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게 그거였어요. 집에 가시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이거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업데이트 버튼을 누르고 여기서 이제 설치가 막 돌아가요. 아까 핸드폰도 말씀드렸지만 핸드폰도 업데이트 누르면 막 꺼졌다 켜졌다가 뭐 재부팅 몇 번 하고 막 그러잖아요. 테슬라도 똑같습니다. 업데이트 설치할 때 꺼졌다 켜졌다 하면서 기능들이 아무것도 동작을 안 해요. 그래서 자동적으로 운행이 안 되죠. 그래서 운행이 막혀요. 여기도 메시지가 뜹니다. 운행이나 조작을 하지 마시라고.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 차액지 말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예. 근데 그걸 경험하기 전에는 왜 나 그거 설치할 때 뭐 한 4-50분 걸리더라도 이 안에서 이거 하는 것도 좀 보고 싶은데 그리고 나 여기서 그냥 핸드폰으로 유튜브 보면서 있고 싶은데 그러셨는데 뭐 괜찮아요. 그건 하세요. 하셔도 괜찮은데 제가 말씀드린 요지는 그 핸드폰이 꺼졌다 켜졌다 할 때도 아무것도 전화고 뭐고 안 되는 것처럼 얘도 업데이트 할 때 꺼졌다 켜졌다 하면서 기능들이 다 일단 죽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죽는 기능이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 지금 차 문 여실 때 창문이 요만큼 내려가는 거 보실 거예요. 네, 저희 차가 프레임이 없잖아요. 프레임 리스 도어라서 창문을 문 열면 자동으로 이만큼 체크닥 열린 다음에 닫으면 그때 다시 닫히거든요. 네, 그 이유가 제가 쇼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문이 그냥 꽉 열린 채로 열었다 닫았다 하면 이 충격하고 압력 때문에 유리가 깨져요. 왜 설명드리냐? 그 기능도 작동 안 하거든요. 그래서 한참 앉아 계시다가 아우 지루해 아무것도 없네 그냥 쿵쾅쿵쾅 소리 나서 무섭네 막 충전할 때나 업데이트 할 때 바닥에서 그 업데이트 요정들이 막 망치로 두드리거든요. 네, 밈입니다. 밈. 실제로 그런 소리가 나는데요. 뭐 망가지거나 이런 건 아닙니다. 차에 뭐 배터리에 누가 타고 있는 건 아니고. 그래서 앉아있으면 되게 별 재미가 없어요. 지루해요. 저도 그래서 앉아있어 본 적은 없었는데 그러다가 지루해가 문 열고 나갈 때 마침 그때 그 프레미스 도어 문 열 때 딱 창문 열어주는 기능이 안 돼서 문 쾅 닫았는데 유리 깨진 문이 있었어요. 카페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냥 막 요만한 뭐 이런 보호 필름이나 작은 부품 깨지는 건 괜찮은데 유리 깨지는 거는 큰일이잖아요. 큰일이죠, 큰일. 그거 비용도 비용이고 그렇죠.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업데이트에서 꿀팁은 설치는 그냥 출퇴근길에 받으시면 돼요. 와이파이를 근데 반드시 연결해야 된다. 근데 설치가 아니라 다운로드죠. 근데 설치하실 때는 차에 있지 마세요. 예,
창문 열어주는 기능이 작동 안 해서 문 열고 나가지도 못합니다. 괜히 나갔다가 유리창 깨질 수 있어요. 그냥 설치 버튼 누르고 가세요. 업데이트는 그 정도 꿀팁을 말씀드립니다. 네, 다음은 음악 앱 구동 방법에 대해서 저희 구독자분께서 이렇게 질문을 주셔서 그 부분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차가 출고되기 전에는 좀 헷갈리시만 할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요즘 차들은 안드로이드 오토나 아니면 애플 뮤직은 핸드폰에 있는 앱이 그대로 미러링이 돼서, 그대로는 아니지만 어쨌든 이렇게 떠서 그 안에서 핸드폰에 있는 앱의 기능들이 작동을 이 스크린을 통해서 하게 되는데, 정확하게 일단 구분부터 지어드리면 테슬라는 안드로이드 오토, 애플 카플레이 지원하지 않죠. 그리고 그런 기능도 지원하지 않습니다. 네, 물론 카페나 이렇게 유튜브 정보 보면 뭐 여기서 웹을 띄워서 거기서 뜨는 사이트도 있다고 하고, 또 뭐 유료 어플도 있다고 하는데 제가 복잡한 건 잘 못 써서 순정 형태 그대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핸드폰에 있는 걸 차에다 연결하는 방식은 소리만 연결하는 방식만 있어요. 그래서 질문 주셨던 저희 구독자분께도 제가 설명드린 게, 소리만 연결해서 핸드폰에서 음악 앱을 구동하시거나 유튜브를 구동하셔서 소리를 들으셔라 라는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거 말고 왜 헷갈리시냐면, 이 자체에 지금 음악 앱이 두 개가 있죠. 여기 스포티파이하고 애플 뮤직이 있어서 이걸 어떻게 동작하는지 그게 아마 궁금하셨을 거예요. 일단 핸드폰으로 연결하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블루투스로 소리만 연결이 된다, 뭔가 투영되거나 하진 않는다 라고 순정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 자체적으로 있는 음악 앱은 어떻게 써야 하나, 스포티파이 구동하면 지금 커넥티비티 만료됐다고 하죠. 결국 구독해라 또는 와이파이에 연결해라, 그렇게 떠 있어요. 그게 제가 프리미엄 커넥티비티 영상에서 설명드렸던 부분인 거죠. 여기 있는 음악 앱과 그리고 여기에 영화관에 있는 영상 앱들이 있죠. 넷플릭스, 뭐 트위치, 디즈니 플러스, 유튜브, 이 4개랑 음악 앱 2개랑 모두 이용하시려면 방법은 2가지가 있다. 얘도 지금 와이파이 연결하려고 돼 있죠. 프리미엄 커넥티비티를 구독하시거나, 아니면 구독 안 하시는 분들은 와이파이를 핸드폰 뭐든 와이파이를 이 차로 연결시켜 놓으면 그때 구동이 돼요. 그럼 다시 음악 앱으로 돌아와서, 음악 앱은 일단 차량이랑 어떤 뭐 장치, 저는 핸드폰 주로 쓰는데요. 또 그것도 말씀 주시더라고요. 핸드폰도 와이파이 테더링 데이터가 제한되어 있는 게 있다고 하니 그 부분도 꼭 잘 확인하세요. 정보 주신 그 구독자분들 너무 감사드려요. 그래서 와이파이를 차량이랑 연결하고 나면 이 앱들이 구동이 돼요. 이 안에서 여기에서 애플 뮤직이든 또는 스포티파이든 여기서 로그인 하시면 여기서 구동이 돼요. 앱이 여기서 돌아가는 거죠. 네, 그래서 음악 앱은 그렇게가 끝입니다. 이 자체로 구동하시려면 와이파이를 쓰실 때마다 연결하시거나, 아니면 프리미엄 커넥티비티 구독을 하신 상태에서, 그런 다음에 여기서 로그인 하시면 돼요. 내가 나 애플 뮤직 계정이 있는데, 네, 그런 다음에 여기서 애플 뮤직 로그인 하셔서 여기서 실행하시는 겁니다. 차 자체적으로 나오죠. 저는 막귀라서 그런 걸 전혀 모르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테슬라는 스피커가 굉장히 잘 세팅되어 있다고 모두가 말씀을 하세요. 네, 모두가, 거의 대부분이, 또 모두라고 말하면 욕먹겠네요. 완전 전문가 분들도 카페에 그런 분들 계셨었거든요. 음향 콘서트나 이런 공연장 음향 전문가분도 분석해준 그런 글이 있었는데, 테슬라 음향이 굉장히 좋은 수준이다 라고 하시면서 말씀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왜 말씀드리냐면, 이 자체로 구동하는, 그러니까 블루투스로 핸드폰을 연결하면 중간에 음질 손실이 반드시 있을 거잖아요. 무선 통신을 하니까. 근데 얘 자체적으로 애플 뮤직과 스포티파이를 구동하면 음질이 더 좋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꽤 많으셨습니다. 네, 그 부분 말씀드리려고 설명을 좀 드려봤어요. 네, 그거 하고 뭐 좀 꿀팁 좀 알려드릴까요? 그때 그 음향 전문가 분께서 요 이퀄라이저를 요 정도 값으로 세팅하면 좋다고 말씀 주셔가지고, 사실 좀 맞기라서 그게 뭐가 좋은지 뭐가 다른지는 잘 모르지만 좋은 것 같긴 해요. 뭐가 좋은지 정말 잘 모르지만. 네, 그래서 요 정도 세팅하는 거, 이거 사진 찍어서 올려드릴게요. 한번 세팅해서 들어보세요. 네, 옛날 차, 엄청 옛날 차들은 막 베이스를 막 올려가지고 막 쿵쾅쿵쾅하게 들었었는데, 요즘은 또 그게 아닌가 봐요. 네, 해서 오디오를 재생하는 방식, 음악 앱을 사용하는 방식은 거기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다음은 시동 거는 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건 실제로 쓰는 건 방식은 하나인데, 근데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아서 설명을 마지막으로 들어보려고 합니다. 시동 거는 방식은 총 3가지가 있어요.
네, 카드키부터 순서대로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출고를 대기 중이신 분들은 약간의 로망이죠. 키 없이 테슬라는 차 키도 없어, 카드키야. 여기 마침 테슬라 가고, 저 차도 스탠다드 레인지 플러스네요. 너무나 반가운 LFP5. 네, 이건 방금 보셨죠? 이런 부분들은 제가 따로 촬영할 수 없으니까 네, 감초처럼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내가 잠깐 모르는 새에 가속 페달을 밟고 있는데 너 가속은 지금 이대로 가속하면 앞차 박을 거야 같으면 이렇게 알림을 알려주고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가 돼요, 앞차가. 네, 돌아와서 시동 거는 방법의 첫 번째가 카드키인데, 카드키 여러분들이 차 받으실 때 2개를 받습니다. 2개를 받으실 거고, 카드키에 대해서는 기능은 어쨌든 2가지죠. 바깥에서 들어올 때 잠금을 해제하는 거 1번, 그리고 차에 타서 시동을 거는 조건을, 시동 거는 상태를 만드는 거 1번, 이렇게 2번이거든요. 이게 일반 차에서도 리모컨 생각하시면 돼요. 요즘엔 다 스마트 키니까 그냥 지니고 있으면 문 손잡이, 저 앞에 지금 소나타도 가는데 저 차에도 저게 있었죠. 문 손잡이에 버튼 누르면 일단 찰카닥하고 문 잠금 해제가 되고, 그리고 키 가지고 안에 들어오면 그 키가 통신으로 인식이 돼서 키가 들어왔구나, 이제 시동 걸어도 돼. 그래서 버튼 시동을 누르면 그때 시동이 걸리죠. 그 기능을 우리는 카드키가 하게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 카드키는 통신 기능이 전혀 없어요, 여러분. 그거 헷갈려 하시면 안 돼요. 그거 저도 좀 처음에 헷갈렸었어요. 핸드폰도 있고 막 카드키도 있고 하니까 작동이 되니까 뭐야, 핸드폰 없어도 카드키만 그냥 지니고 있으면 얘가 뭐 통신이 되나 하는데, 여러분 카드키는 통신 기능이 전혀 없습니다. 무조건 터치하셔야 돼요. 바깥에서 문 열고 들어오실 때는 요 매뉴얼, 요 사진 올려드릴게요. 매뉴얼 여기 사진 올려드릴게요. 여기처럼 B필러 카메라 아래쪽 부분에다가 대야 됩니다. 거기에 아무 표시가 없어요. 몇 번 이렇게 더듬더듬 하시다 보면 빵 하고 열립니다. 카드키로 열릴 때 좋은 건 소리로 알려준다는 거 하나. 그럼 문이 잠금이 해제됐으니까 문 열고 들어오셔가지고 시동 거는 상태를 만들어야 되는데, 시동 거는 상태는 어떻게 하냐, 여기 컵홀더 뒤에다가 카드를 올려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차에 타면 여기 애니메이션으로 떠요. 그 카드키를 여기다가 대시라고. 그래야지 브레이크 밟으면 시동이 걸린다. 네, 뭐 설명 안 들어도 아시죠? 우리의 버튼 시동 버튼은 브레이크에 내장돼 있다는 거. 브레이크를 밟으면 그게 시동이 걸리는 거라고 계속 말씀드렸죠. 네, 그래서 시동 거는 상태를 만드시려면 그렇게 2가지 단계를 거쳐서 카드키를 갖고 오시는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카드키는 처음에 시동 걸기 전에는 반드시 여기 이 콘솔의 컵홀더 뒷부분을 한번 이렇게 대주셔야 시동 거는 상태가 됩니다. 그거 안 되면 아무리 브레이크 밟아도 시동이 안 걸려요. 그러면 계속 거기다 올려놓고 있어야 되냐? 그렇지 않아요. 얘는 한번 시동 걸리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한번 꺼질 때까지는 계속 그냥 차가 굴러갑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 카드키에서 설명을 좀 드렸었고요. 2번째 방식은 핸드폰인데, 사실 3번째 방식도 핸드폰이에요. 구분해 보면 2번째 방식은 핸드폰에서 블루투스로 이용하는 방식이고, 3번째 방식은 핸드폰에서 LTE 통신으로 하는 방식이에요. 일단 2번째 거부터 말씀드릴게요. 블루투스 방식이 거의 테슬라 유저들 99.9%가 사용하실 방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핸드폰을 차키로 등록하는 건 매뉴얼 영상들 많이 있거든요. 너무 많아서 제가 따로 촬영하진 않을게요. 그렇게 한번 등록을 해 놓으면 이 차와 핸드폰이 뭐가 연결이 되냐면 블루투스가 연결이 돼요. 블루투스로. 그게 인증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통신으로 연결하는 게 아니에요. 얘가 뭐 전파 타고 LTE 타고 갔다가 다시 뭐 얘네 서버 갔다 돌아오고 이런 게, 저 트럭 뭐죠? 저 불법 아닌가? 네. 그런 통신 방식이 아니라 블루투스 방식으로 다 문이 열리고 시동이 걸리고 한다 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등록된 키가 있다 라고 하면, 키가 이제 저희는 핸드폰이에요. 그 핸드폰을 가지고 저 멀리에서 이렇게 가까이 오면 자동으로 이미 잠금 해제 상태가 되는데, 그걸 확인하는 건 소리가 나지 않아요. 일반 차들은 리모컨 누르면 빠방 하고 열리는데, 여기는 블루투스로 열릴 때는 소리가 따로 나지 않습니다. 그거를 굳이 확인하시는 방법은 핸드폰에서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는 이 알림창 위에서 알림창 내리면 거기에서 연결 해제됨, 연결됨, 이걸로 구분이 돼요. 그게 블루투스로 연결됐다는 걸 표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무실이나 집에 앉아 있으면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항상 연결 해제된 상태로 이렇게 떠 있습니다. 사진으로 보여드릴게요.
근데 가까이 간다, 그게 연결됨으로 바뀌어요. 그 메시지가 블루투스 연결됐다는 뜻이에요. 근데 저거 볼 일 거의 없어요. 그냥 핸드폰 지니고 가까이 가면 자동으로 연결되거든요. 그게 다른 차량들하고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제가 계속 강조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블루투스는 그냥 핸드폰 가지고 가까이 오면 이미 차에 잠금 해제돼 있다. 그게 뭐냐? 여기 옆에 아우디도 가는데 문 손잡이에 이렇게 터치하거나 버튼 눌러서 찰카닥 문 여는 기능, 그게 우리 테슬라는 핸드폰 들고 가면 자동으로 이미 되어 있다. 소리도 나지 않습니다. 찰카닥 소리도 나지 않아요. 문이 그냥 열립니다. 잠금 해제가 이미 돼 있다. 첫 번째. 두 번째, 그럼 시동은 어떻게 하냐? 시동은 차 안에 들어오면 또 블루투스로 인증이 끝나요. 어디 올리거나 뭐하거나 할 필요 없이 핸드폰이 차 안에 있으면 돼요. 블루투스는 전파로 하는 게 맞으니까 터치가 아니니까요. 그 상태에서 핸드폰 들고 타면 브레이크 밟으면 시동 걸립니다. 그래서 이게 테슬라 이용하는 기본적인 시동 걸고 문 열고 하는 디폴트 값, 그 디폴트 값으로 운영하는 차 키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설명드렸어요. 차 키가 필요 없다. 다만 1번, 2번 연동해서 말씀드리면 카드 키는 한 장은 갖고 다니시는 게 좋아요. 딱 두 가지 이슈가 있는데, 첫 번째는 저도 그때 한 번인가 두 번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블루투스가 연결이 안 돼가지고 출근 시간인데 핸드폰 이렇게 들고 있는데도 문이 계속 안 열리는 거예요. 핸드폰 뭐 공중에다 막 했었는데도 안 열리더라고요. 그때 카드 키가 없어서 그때는 이제 3번으로 설명드릴 LTE로 앱을 열어서 그 앱 안에서 잠금 해제 기능으로 열었던 경험이 있고요. 그럴 때 카드 키 쓰면 그냥 대면은 되죠. 대면은 뻥 하고 열리겠죠. 그때 필요한 게 카드 키가 좀 필요하긴 하고요. 그리고 가끔 식당 가면, 식당 가서 이렇게 주차장에 너무 차가 꽉 차가지고 이렇게 주차해 주시는 분들이 도와주시는 그런 데 가면은 키 놓고 가세요 하거든요. 근데 저 키 없는데요 하면 말하기가 또 복잡해지기 시작해요. 저는 뭐 테슬라라서 키가 뭐 이런 얘기 하기 시작하면 그럼 전화 드릴 테니까 나오세요 이렇게 되거든요. 그때 카드 키 하나 갖고 있으면 되게 편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들고 다니냐면 이렇게 사진처럼 핸드폰이, 저는 투명 케이스인데 그 뒤에다 넣고 다니거든요. 마침 카드도 까만색인데 제 핸드폰도 까만색이라 이렇게 뒤에 넣고 다닙니다. 이렇게 넣고 다니면 문이 가끔 안 열릴 때나 아니면 뭐 식당에서 또는 어디선가 발렛 주차할 때 거기서 키를 맡길 수 있다. 그거는 또 미세한 꿀팁으로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두 번째 문 여는 방식은 핸드폰 블루투스로 연결하기 때문에 처음에 설정만 해놓으면 그냥 블루투스 계속 켜놓고 다니면 아무것도 수작업 할 게 없어요. 뭐 리모컨으로 연다, 뭐 한다, 닫는다, 시동 걸 때 뭐 한다, 어디다 놓는다, 터치한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평소 핸드폰 쓰시던 대로 들고 다니시면 그게 문도 열어주고 시동 걸는 상태도 만들어 줍니다. 마지막이 제가 말씀드렸던 LTE 통신으로 작동하는 방식인데, 이거는 실제 운행할 땐 쓰지 않아요. 운행에 대한 기본은 블루투스가 먼저 연결이 되니까. 그러면 LTE로는 뭐가 되느냐, 집에서 지금 혹시 차 나오신 분들은 제 영상 보시면서도 한번 보세요. 앱을 열면 거기에 문을 여는, 잠금 해제하는 기능도 있고, 그리고 시동 거는 기능도 있는 거 아시나요 여러분? 시동 거는 기능, 그거를 모르시는 분들이 꽤 있어서 이것도 꿀팁으로 같이 섞어서 말씀을 드려요. 시동을 어떻게 거냐, 예를 들면 와이프가, 저는 회사에 있는데 와이프가 집에 있는 차 잠깐, 테슬라 잠깐 써야 되는데 나 키 없어, 카드 키 없어, 그리고 핸드폰 앱도 없어, 근데 시동 좀 걸어줘 라고 하면 시동을 걸 수가 있어요. 카드 키도 없어, 블루투스도 없어. 근데 앱에 아까 시동 버튼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앱에 들어가시면 컨트롤 메뉴 들어가면 아래쪽 4개 그 기능 중에 시작이라는 요 버튼이 있어요. 저 버튼이 시동 걸어주는 겁니다. 시작 버튼 누르면 시간이 카운트다운이 돼요. 2분인가요? 저도 그걸 써본 적이 없는데 쓸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쓴다고 하시면 그 시간 안에 누군가 차에 타서 브레이크를 밟으면 시동이 걸려요. 내가 서울에 있고 내 차가 뭐 부산에 있다 하더라도 거기 있는 사람한테 열어드릴게요, 시동 걸어드릴게요 할 수 있는 겁니다. 혹은 뭐 여러분들이 어디 뭐 발렛을 맡겼다, 뭐 그럴 때도 가능할 수도 있겠네요. 시동 걸어드릴게요 할 수도 있겠고, 그거 되구나. 또 말을 막 더듬네요. 발렛 하실 때 좀 전화는 받고 수고스러울 수 있겠으나 앱으로 시동을 걸어줄 수 있다는 그런 또 기능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까지가 시동 거는 방식 총 3가지였는데요. 제가 다시 정리하면서 말씀드리는 건 핸드폰에 블루투스를 연결해서 다 사용하실 거기 때문에 다 안 쓰셔도 된다. 다만 카드 키는 한 장은 가지고 다니는 걸 권장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거기 조금 더 못해서 저는 핸드폰을 갤럭시를 쓰고 있어서 지갑을 아예 안 들고 다녀요. 지갑에서 필요한 게 신용카드하고 신분증인데 갤럭시에 신용카드, 삼성페이 다 들어가고, 그리고 신분증도 패스 앱에 들어가서, 네, 운전면허증도 앱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지갑 안 넣고 다니는 지 꽤 됐어요. 근데 심지어 차키도 안 들고 다녀요. 앞에 산타페 있네요. 산타페도 차키가 있어야 되잖아요. 차키가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자유롭다는 게 그런 부분들. 그래서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었지만 그 부분이 굉장히 사용하실 때 만족도가 커요. 그런 작은 어떤 물건을 하나 줄여주는 거, 절차 하나 줄여주는 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테슬라에도 탈 때마다, 내릴 때마다 느껴진다는 겁니다. 내릴 때 편한 거 뭐냐, 내릴 때도 그냥 문 닫고 멀리 가면 블루투스가 떨어지잖아요. 자동으로 빵 하고 잠기는 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기능들, 방식들을 여러분들이 활용하시면서 편하다라는 느낌들을 꽤 받으실 겁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여러분들 질문 덕분에 또 제 사용기 그리고 꿀팁 몇 가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출고 전에 또는 출고하셨는데 이거 좀 궁금해요 라는 부분들이 있으면 그런 부분들 위주로 차분히 설명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 아직 안 하신 분들은 부탁드리고요. 매우 말씀드리죠. 알람 설정까지는 안 하셔도 된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